반손절도 방법이에요. 원래는 보통 수익이 날 때도 분할 매도를 하는 게 맞지만, 분할 매도를 하지만 반대로 내 생각대로 안 갈 때 나는 갈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나는 여기서 칠 때 갈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얘가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간다 이 말이야. 안 가면 원래는 뭐 다 자르는 것도 방법이지만 나는 좀 아쉬움이 있으면 그냥 반 정도 줄이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반 정도 줄이다가 그 다음 지지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해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때 지지 흐름이 나오면 거기서 다시 줄인 것도 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리고 반등 줄 때 나오면 나는 어떻게 보면 수익이나 아니면 본전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얘도 그런 관점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갈 줄 알고 뭐 이런 데서 눌림을 샀어 만약에. 이것만 보면 차트가 나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보면 나쁘지 않았단 말이야. 괜찮잖아.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나는 더 갈 줄 알고 만약 이런 데서 막 샀다고 칩시다 눌림을. 원래는 기준은 이제 여기가 그럼 대형을 잡고 사는 거겠죠. 대형을 안 깬다는 가정하에 사잖아. 근데 아침에 가는 척 했다가 개인들이 낚여가지고 밀려버렸단 말이야. 뭐 아직은 안 깼지만 느낌이 쎄하잖아. 일단 이렇게 모양 자체가 안 좋아졌으니까. 그럼 다음날 봤더만 못 지키고 이렇게 눌려버리네. 5일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버리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대형선이 여기였는데 얘가 지금 깨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반 정도 줄이는 것도 방법이란 얘기예요. 뭐 쿨한 분들은 다 정리하겠지. 아니면 좀 더 봐서 나는 줄였다가 여기를 마지막 마이너스로 난 들고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 정도 줄였다가 했는데 역시 깨버렸어. 자, 근데 여기가 또 지지 라인 되는 선이잖아. 그리고 21선이 있고, 그럼 여기를 지지하는지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근데 예상대로 안 깨고 여기 또 잡아주네. 음봉이 나왔네. 간당간당 하고 있긴 하네. 또 양봉 나왔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5일선 이렇게 돌잖아. 슬슬 5일선 위로 올리잖아요. 그죠? 21선을 깨는 듯 했으나 이렇게 지켜주면서 지금 5일선 위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만들어줬잖아. 이럴 때도 한번 사볼 수도 있는 거지 만약에. 그리고 대응은 최종 대응은 이제 정말로 깨지면 난 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상대로 얘는 근데 또 깰 것처럼 했지만 안 깨고 뭐 버텼더만 올라줬어. 그러면 결국 내 본전 여기서 한번 나는 팔았기 때문에 여기서 샀으면 이거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유도리 있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기다려서 좀 더 수익으로 나올 수 있었고 여기까지 수익이었죠. 그러니까 두 번을 샀으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됐든 나는 수익으로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자른 사람도 다 팔고 지지를 다시 사는 것도 방법인데 이제 좀 아쉬운 분들은 뭐 반 정도만 줄이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전체 손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여유가 좀 생겨요. 그래서 또 사서 이렇게 수익으로 탈출하고. 근데 이렇게 올라왔으면 더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못 가고 계속 흐름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가 오늘 못 가겠구나 하고 다 팔아버리는 거야. 못 가는 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쭉 유연하게, 이게 유연하게라고 표현을 하죠. 유연하게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연하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래는 몰빵 같은 걸 하지 않고 비중을 나눠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초보분들일수록 이제 한 방에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데 한 방에 들어가면 사실은 이렇게 물량을 예상대로 안 가면 물량을 줄여줘야 돼요. 다 던지기 아쉬우면. 예초에 분할 매수였다 그러면 분할 매수를 계획을 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적당히 해서 21선까지 사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또 다르지. 분할 매수를 애초에 내가 만약에 이 기준봉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21선까지 난 보고 애초에 눌림을 사겠다고 했으면 여기가 1차였다. 그럼 이 사람은 기준이 다른 거야. 서형 매매를 할 때도 여기가 내가 1차로 산 거면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내 대응은 여기였고 1차 사고 그럼 뜰 때마다 사는 거지. 2차 뭐 3차 이렇게 사겠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21선이 만약에 종가상으로 깨지면 나는 팔겠다. 이제 이런 기준을 가졌으면 그러면 그대로 그냥 손절 없이 추가 매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여기는 21선 결국 안 깼으니까 내가 대응 기준이 없고 그럼 내 단가가 여기일 거 아니에요. 애초에 내 단가가 여기가 되잖아. 3번 사버리면. 아니면 1대 2로 샀으면 단가가 더 낮겠죠. 안전하게 하려면 뒤쪽이 비중이 커지는 게 좋고요. 3, 3, 4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할 때 1대 1로 할 수도 있지만 1대 2나 보통 3대 4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어떤 사람은 1대 2대 4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내가 성향이 공격적이냐 방어적이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느 거라도 상관없어요. 다 장단이 있거든.
놓쳤을 때는 앞쪽 비중이 큰 게 좋은 거고, 내가 예상보다 더 빠졌을 때는 뒤쪽 비중이 큰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건 자기가 원하는 취향대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이 기준 동일하게 했을 때 기준인데, 사실 권하는 거는 1대 1대 뭐 2나 3대 3대 4 정도를 권하긴 합니다.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요거는 솔직히 너무 이제 수익률 면에서 조금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자금이 큰 분들은 이렇게 하면 돼. 자금이 큰 분들은 하면 되지만, 자금이 좀 작은 분들은 1대 2대 4로 하긴 조금 아쉽지. 하나만 산데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고, 보통은 뭐 이 중에서 보통 골라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얘 같은 경우는 1대 1대 1로 하든지 1대 1대 2로 했으면 단가가 여기 아니면 최소한도 여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여기가 팔았을 때는 내 예상대로 지지를 해주고, 팔았을 때 나는 수익으로 나오는 거지. 여기서부터 잡아도 5%? 그죠? 최소한 5% 이상 수익이 났죠. 분할 매수의 관점을 이렇게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계획성을 안 가지고 내가 그냥 한 방에 샀다 이러면 손절을 쿨하게 다 하든지 아니면 물량을 줄여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잘못 샀다 그러면, 예상대로 안 간다 그러면. 그래야지 내 계좌가 크게 손실을 안 보고 잘 빠져나오고 또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찬스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계좌가 크게 깨질 일이 없고, 여기도 뭐 대응해갖고 이 깨지면 대응을 안 해주면 이렇게 돼버리잖아. 혹시라도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여기까지 봤을 때는 뭐 아무 이상이 없었잖아. 근데 갑자기 지수에 엄청난 코로나 악재가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추세 자체가 여기서 가다가 못 갔을 때 미리미리 대응을 하는 사람은 이걸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그냥 기준을 이렇게 잡았을 때 뭐 21선 지켜줄 거라고 당연히 여기 예상을 하고 샀는데 깨진다. 그러면 물량을 줄여버리는 거야. 그럼 설사 이렇게 맞더라 그래도 비중이 훨씬 손해가 적잖아요. 이건 천재지변의 악재지. 뭐 이건 근데 이렇게 나올 확률은 거의 적으니까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건 최종 깨지면 마저 손절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반을 뺐으니까, 아니 반 이상을 뺐으니까 훨씬 피해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오히려 수익이나 본전의 탈출을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재미난 게 보통은 주식을 이렇게 수익이 날수록 비중을 많이 늘리잖아요. 그걸 불타기라고 하는데, 불타기도 잘하면 좋긴 좋아요. 정말 확실한 수급이 들어오고 뭐 확실한 눌림목 자리에서 하면 좋은데, 어설프게 막 슈팅 나올 때 불타기 하면 오히려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 사서 수익 나중이었는데 슈팅이 나왔어. 여기서 사버렸어. 그럼 떨어지면 오히려 수익이 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불타기도 되게 잘해야 되지만, 반대로 손절 처리 같은 경우도 오히려 주가가 내 예상대로 안 가면, 보통 안 가면 우리는 물타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물타기보다 안 가면 오히려 물량을 줄여주는 게 원래는 더 원칙적으로는 더 맞는 거예요. 물타기가 아니고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사실 내가 계획을 한 거는 상관이 없어. 나의 최종 지지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내가 분할 매수했다 그러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계획도 없이 들어가서 지지선이 무너지는데도 물타기를 무작정 한다.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지선이 깨지면 오히려 물량을 줄여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지지선에서 내가 오히려 다시 사서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지. 지금은 당장 손실을 확정 짓더라고 하더라도 물량을 좀 줄여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주식을 오히려 크게 잃지 않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어요. 처음엔 잘 안 되겠지만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자기 그 마인드하고 싸움이거든. 손실 보고는 절대 못 팔겠다 그런 사람은 이제 그렇게 잘 못하는데, 이제 그런 게 익숙해져야지. 뭐 손실 봐도 내가 조금 자르고 밑에서 또 사서 뭐 복구하면 되지. 이제 쿨한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윙할 때 얘기가 나와서 일단은 분할 매수와 손절 대응법,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하거나 손절 대응을 한 뒤에 지지선에서 다시 재매수를 해서 빠져나오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